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베트남 전쟁이 끝나갈 무렵에 앙케패스 전투라고 있었는데 그 전투에 참전하셨던 선배님을 모시고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맹호 부대 기갑연대 6중대 3소대장으로 1971년도 6월 달에 파월이 돼서 72년도 7월 달에 귀국을 했습니다. 전방에서 소대장 1차 마치고 71년도 6월 달에 파월이 됐는데 원래는 강원도 옴리에서 한 달간 교육을 받고 가게 돼 있었는데 지금 월남에서 소대장들이 소모가 많이 됐다. 그렇죠. 예. 그래서 입소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벌써 선박 탑승 번호가 나왔어요. 부산에 가서 배를 탔죠. 그때 이제 옴리 해가지고 훈련장에 나와서 춘천에서 기차를 타고 부산까지 내려갑니다. 부산항에 또 도착해서 이제 가니까 환송 인파가 파송되는 우리 장병들보다 더 많았기 때문에 마음이 정말 우쭐해지기도 했지만은 한편으로는 배에 딱 올라타서 이제 관중들을 내려다 보니까 아 내가 이걸 다시 볼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비장한 그런 그리고 배 호실을 배당하고 이제 자기 이제 방에 들어가서도 있었지만은 밖에 나가서 뭐 구경하고 싶은 생각조차도 긴장이 되기 때문에 없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는 또 이제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에 기도로 많이 마음을 달랬죠. 하고 명호 사령부에 가니까 신고하기 위해서 대기하는데 그때 막 소금 알을 막 주면서 먹으라고 역시 열대의 나라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그 베트남이 이제 워낙 더운 나라니까 그렇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고 그러니까 우리 몸에 염분이 일정 이제 유지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필요하면 항상 그 먹도록 거기서 신고 마치고 바로 기갑연대로 왔다가 기갑연대에서 또 지체하지 않고 바로 중대까지 같이 동행하는 소대장님 한 분 계셔가지고 같이 들어갔죠. 그러면 이제 부산에서 배 타고 베트남까지는 얼마나 걸렸습니까? 4박 5일로 4박 5일. 마레터라고 그때 3만 톤급이었어요. 처음 배도 구경을 했고 대대씩 막 동시에 탑승을 하는데 배구장도 있고 농구장도 있고 엄청난 큰 배더라고요. 그 안에는 전부 다 또 이 종업원들이 다 필리핀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럼 군함이 아니고 이제 일반 상선 같은 상선 같은 베트남에 가신 참전 용사분들이 다 군함 타고 이렇게 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는 아니었는 것 같습니다. 비행기로도 가고 배로도 가고 그게 군함이었는지 일반 상선이었는지는 제가 분간을 못했어요. 식사도 참 양식으로 나와가지고 첫날은 호기심 있어서 많이 먹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한식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그 명호 사단에 도착하셔서 기갑연대의 2대대 6중대 3소대장으로 첫 전투가 앙케패스 전투였습니다. 아니죠. 앙케 전투 참전하기 전에 제가 거기 월남에 가서 7월, 8월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서부터는 이제 자대 주변에서 매복 훈련, 수색 작전 훈련을 하다가 연대급 작전도 부분별로 있었고 대대급 작전이 부분별로 있었는데 주로 이제 기억이 나는 것은 중대 단위로 섹터를 지휘받으면 그 지역 가서 수색 정찰 해가지고 거기 수색 정찰 코스를 작전 지역을 임무 보호받아가지고 거기에 헬기로 투입이 돼서 그 지역을 다 수색 정찰한 다음에 다시 픽업해가지고 돌아오는 그런 작전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빈케군 푸미불악에 우리 중대 베이스가 있었는데 거기에 가니까 깊은 계곡 안에 중대 주변에 전부 바나나 밭이었어요. 바나나 밭 공항에다가 이제 우리가 중대 기지를 만들어서 사중 철조망 치고 뚝을 만들어서 기지를 만들고 기지 안에는 전부 다 이제 지하 땅굴을 파서 이렇게 벙커를 만들어가지고 교통으로 땅굴을 다 연결시켜놓고 있었는데 그 안쪽에 베트공들이 은거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만 되면은 우리 기지에서 한 500m, 1km 정도 떨어진 그 품이 마을에 계속 개소리가 나요. 그 사람이 움직인다는 거니까. 이제 듣기로는 저녁에는 베트공들이 거기 들어오고 마을에 낮에는 다 자기 기지로 숨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베트공 발견을 못하는데 그 안에 기지가 있다는 첩보를 우리가 갖고 있었는데 가지고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더 잡아보자. 그래가지고 중대장님이 관망대 올라가고 내가 병력을 이끌고 홍산 그 계곡 깊숙이 들어갔어요. 정글 속에 들어가면은 30cm 내지 40cm 되는 소로가 아주 반질반질하게 사람이 그 사람들은 다녔다는 찌릿바 신고 다니니까 그 통로를 150m 정도 섹터를 잡아가지고 천병, 부천병, 그다음에 천병 분대장 이 소로를 중심으로 한 2m 숲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내복 배치를 했어요. 그 앞에다가 이제 크레모아를 쫙 까는 거죠. 크레모아를 깔고 인계천선을 다 연결해서 들어가서 막 병력을 깔고 나니까 막 소나기 스콜이라고 하는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 장거리이기 때문에 대낮인데도 비가 오니까
안 보이죠. 예, 시야가 위험에 깔리는 그런 네. 이제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네. 그런데 아니다 다를까 중대장한테 무전이 와서 네. 지금 병력이 한 1개 분대 정도가 움직인다. 음. 그래서 그럼 우리 앞에 오겠구나 해놓고는 내가 이제 사전 교육시킬 때 천병을 절대 때리지 말고 천병이 네, 통과시켜서. 우리 네. 앞에 매복 쪽 깔려놓은 본대 소대장 앞에까지 그렇죠. 오기까지 칠 때 소리 내지 말고 있어라 그랬는데 이 천병들이 싹 오더니 우리가 유장을 더 보강하면서 생풀이 하나 이 소로에 딱 떨어 있었던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이놈 베트콩들이 이걸 딱 봤구나. 보더니 거기 서서 딱 천병 분대장 앞에서 서버린 거예요. 아. 그 천병이 딱 서니까 한 17명이 쏴 와서 딱 밀착이 돼 있던 거예요. 베트콩들이. 그러면 두 발이면 다 날릴 그러니까, 상황인데 이놈이 싹 돌아서 탁 야, 빠져버리니까 아차하고는 이제 놓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장 정리가 대단히 중요한 게 맞습니다. 예. 위장한다고 했는데 생풀 하나 떨어져 있는 걸 보고 베트콩들이 야야 이게 누가 있구나 하고는 그래서 바로 철수했죠. 우리 위협해 줄 수 있어요. 우리가 또 당하니까 일주일 후에 다시 이제 또 들어갔어요. 더 깊이 들어갔어요. 이번에는 천병하고 부천병하고 내가 딱 천병 분대장하고 나라 있으면서 일단은 한 놈이라도 잡아야 된다. 그러니 아니다 다를까 또 비가 막 스코리가 수시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오는데 중대장한테 또 분대장한테 지금 움직이는 동향이 보인다. 하나라도 잡아라. 그래가지고 이제 딱 대기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천병 앞에 와서 딱 지나가니까 천병한테 신호가 오면서 조금 기다리라 그러는데 천병이 크레바를 꽉 눌러버리더라고요. 좀 더 있어야 되는데. 뒤에 따라오는 병사들을 해놓고 막 장글 속으로 막 사격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천병한테 나가서 확인해라. 사격 일단 중지하고 신음소리 나는데 보니까 한 놈이 쓰러지고 뒤에 따라온 놈들은 이제 도망갔고 뒤에다 막 M79 그다음에 기관총을 막 쏘아봤지만은 땅이 엎드려 버리니까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상황 보고를 딱 하니까 71년도 그때이기 때문에 이제 철수 말이 나오고 해가지고 이 가라전과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위에 주의관님들이 바로 확인이 나오는 거예요. 대장이 지금 헬기 타고 중대로 오니까 일단은 그럼 바로 우리는 이제 중대 기지로 한 4km 되는데 뺐지요. 빼갖고 오자마자 대장이 헬기를 내려서 확인 딱 하시고 이제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한 번은 5km 내지 4km 되는 범위에 대해서 약진 7호 작전인가 했었는데 대대 수색 작전 하는데 그 지역이 천연 동굴인데 베트콩 근거지로 있고 여기에 탄약들이 많이 있다는 정보가 들어가지고 분수기지네 그러니까. 천연 동굴이기 때문에 웬만한 포탄은 끈적다. 그렇겠네. 그래서 헬기 타고 이제 고지 쪽에서 내려가지고 밑에로 하향 수색을 그러면서 이제 고지 쪽에 내리기 전에 수천 발 이제 포탄, 105mm 대포 사격을 하고 사격 딱 끝나자마자 위에서부터 쫙 훑어서 내려오는데 이미 다 이놈들은 도망가고 탄약, 부비출액 이런 것들이 수천 발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다 일단 빼서 헬기로 노획물을 해가지고 구송시키고 쌀이나 이런 것들은 장거리나 막 버리면서 못 먹게 거부 작전을 하고 앙케페스 전투 관련된 영상을 한번 보시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이제 베트남전 참전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동 방법을 만드는 게 이제 그 헬기 기동이 UH 안에치가 하는 건데 우리 그 선배님 또 그러면 헬기를 올란 가서 처음 타보신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기 오음리에서도 일부 이제 탑승 훈련은 하셨구나. 근데 실물로 하는 게 아니라 모형으로 만들어 놓고 저 그대로 지금 제 영상을 사단 명호 사단 신병 교육대대에서 만들어 가지고 저도 많이 봤습니다. 여기 이제 앙케이페스가 1972년도 4월 11일부터 26일까지 정확하게 약 2주 동안 전투가 전개됐는데 이 앙케 전투가 전개되기 전에 이미 베트콩 정규군들이 1969년도에 전 지역에 충계 대공세를 한 바가 있어요. 통상 우리 17조선 이남에는 베트콩들이 주로 활동을 해가지고 유격전 위주로 했는데 그때는 충계 재공세를 하면서 17개 사단이 17조선 남한으로 다 왔다는 거예요. 그중에 중부 고원지대로 우리나라 같으면 부산, 서울 왕래하는 축풍령 고개같이 큰 고갯길이 그 앙케페스 여행인데 키논과 캄보디아 국경선에 있는 플레이프 지역에 월남 2군단 사령부가 있었어요. 19번 도로가 키논에서 플레이프까지 가는데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3사단 12연대가 앙케행을 장악해서 들어온 것을 주월사에서도 몰랐고 그랬다고 명호 대사단에서도 주월사령부에서 첩보가 안 들어오니까 몰랐고 또 한편 파리에서는 계속
키신저 내두투하고 해서 내두투하고, 예. 평화회담이 있었으니까 예. 그러면서 평화회담을 하면서 이놈들은 충계 공세를 계획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철수를 하게 말이 나오면서부터 한국군은 하나라도 우리 병사들 안 다치게 안 다치게 하고, 하기 예. 위해서 이제 소극적 작전으로 아, 그의 개념이 바꿔지면서 그렇군요. 매복 작전, 수색 작전 그런 작전을 매일 수행했는데 철수 말이 나오면서부터는 그걸 줄였군요. 했어. 아, 그러다 보니까 그 공간을 이용해서 4월 11일 날 새벽에 일중대가 경계하고 있는 3소대 기지에 적 세이파 특공대가 기습에 왔어요. 이 19번 도로를 차단하고 안케령을 장악하면은 중부가 다 장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 이상하다. 그때까지만도 지금 몰맹군들이 충계 대공세를 한다고 하는 몰랐던 예. 거예요. 그런데 일중대 3소대 기지에 세이파가 들어가지고 새벽 4시에 기습에 오는 것을 철조망으로 기어 들어오는 것을 홍만희 상병 박태균 분대장이 발견해가지고 그 철조망 하에서 그냥 집중 사이에서 5명을 다 사살시켜버렸어. 5명이. 이상하다. 왜 갑자기 이 기지에 기습을 해왔느냐. 근데 그 이미 다 지금 배특공들이 장악을 했었는데 우리 일중대에서도 그걸 몰랐고 상급부대에서도 몰랐고 고지에는 배특공들이 이미 있었고 우린 여기 배낭 일주일분 식량 가지고 랜딩하려고 하니까 이미 랜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4, 5m 공중에 있으면 배낭 던지고 뛰어내요. 완전히 우리는 뭐 갈대밭에서 노출된 상태에서 배낭으로 은폐물을 삼고 한쪽은 이제 마주사 꺼내서 막 하면서 사격을 응사를 하는데